좋아!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랜만에 고사양이네요. 400만원 기준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요청 주신 소영재 고객님께서 저랑 한 3-40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견적은 끝난 상태고요. 골라주셨던 케이스가 요걸로 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요청 주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 파악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짜오셨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대략 한 358만원 견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짜오신 거를 보니까 3900X, X570, 삼성전자 걸로 16기가, 갤럭시 블로우 걸로, 그리고 PN981, 펜텍의 이볼브, 그리고 파워, 그리고 스냉 쿨러, 조립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맨 처음에 요청을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하면서 갈아엎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갈아엎은 거고요. 왜냐면은 일단 CPU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CPU는 3900X 어마어마하게 좋은 CPU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꾼 이유는 3900X는 게임용이라기보다 작업용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주는 CPU입니다. 결론은 게임 하실 거라면은 굳이 이놈 안 가도 돼요. 이놈 안 가고 그 나머지 차익을 다른 급에다가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 차라리 급을 낮추시고 인텔로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700X 또는 3800X 아니면 인텔 9900KF, K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했으니까 이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진행할게요. 자, 보면은 CPU는 3900X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저는 게임용에, 그리고 인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고요. 아무리 라이젠이 잘 나왔어도 아직까진 여전히 CPU가 인텔이 더 잘 나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호환성부터 마찬가지인 거고. 자, 9900KF로 들어갔어요. 9900K는 금액이 더 비쌉니다.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없는 9900KF 8코어 16스레드의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동작 속도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짱! 그리고 메인보드는 맨 처음에 골라주셨던 거는 에이수스 거 X570을 골라주셨는데, 인텔 갈 거니까 같은 가격대의 급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같은 가격대의 급인 MSI의 Z390 게이밍 엣지라는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물론 그 이상 단계도 있고 그 이하의 단계도 있지만 오버클럭을 진행하지 않고 순정으로 오래오래 사용하시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간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좋아요. 있을 거 다 있고 방열판부터 시작해서 단가도 괜찮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쓰시려고 하셨던 소영재님이 기본적으로 나는 240Hz 모니터를 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240Hz 모니터 쓰려면은 프레임이 1, 2가 정말 소중해요. 왜냐면은 144Hz가 아니고 240Hz라서 그거는 정말로 정말 아쉬워요. 오버클럭도 하면 더 좋지만 하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번외로 두고요. 헤르츠, 그러니까 200Hz 이상만 나와도 정말로 좋은 컴퓨터인데 240Hz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군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동작 속도가 딸려요. 그래서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요런 데다 돈을 쓰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메모리는 G스킬의 DDR4 8기가 2장으로 이루어진 16기가 25600 동작 속도 3200인 G스킬 튜닝 램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블로워라는 이 그래픽카드를 골라주셨어요. 이거를 좀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했는데, 같은 자동차에도 등급으로 마력이 차이 나는 게 전체적인 자동차의 성능의 차이가 나요. 그거를 그래픽카드로 접목을 시키자면은 똑같은 2080 Ti라는 제품에 중급 모델이 있고요, 상급 모델이 있고요, 최상급 모델이 있고 하급 모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급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블로워라는 제품은 급수가 그렇게 높은 등급을 차지하는 그래픽카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200Hz 이상 되면은 1프레임 1프레임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도 등급을 높은 거 가면은 쌩쌩 잘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돈을 아껴, CPU 같은 이런 데서 돈을 아껴서 그래픽 카드에 넣으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35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80 Ti 이 블로워 대신에 제가 결정한 거는 기가바이트 익스트림이라는 요 제품을 진행을 했고요. 원래 맨 처음에는 MSI의 트라이프로저를 봤었는데 다 짜고 났더니 안쪽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부품의 이미지 느낌과 MSI 트라이프로저의 이미지의 느낌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기가바이트를 간 거고, 이거는 좀 이따 케이스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 기가바이트가 옆으로 꽂히게 되면 옆모습 여기 있다. 이렇게 옆으로 꽂히게 되면은 요렇게 길지 않고 작으면서 두툼하게 들어가서 검정색 느낌이 정말 잘 살아요. 근데 트라이프로저 같은 경우는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얘는 RGB에 좀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블링블링한 그런 걸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케이스의 이미지와 부품들과 맞지 않아요. 자, 보여요? 이 느낌하고 아까 기가바이트 느낌을 따지면은 기가바이트가 조금 더 투박하면서 블랙하고 두툼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기가바이트 간 거고요. RGB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돼요. 어차피 성능은 둘 다 상급 모델, 높은 등급을 고르셨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거랑 기가바이트랑 고민을 한 거고 기가바이트로 들어갔어요. 물론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게 RGB처럼 블링블링한 느낌이 아니고 LED 안 나와도 좋으니까 묵직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게임할 때 불 끄고 한다. 그러니까 RGB 안 나와도 괜찮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얘를 포기하고 기가바이트 간 거예요. 그리고 골라주셨던 게 SSD였는데 PM98 하나. 그래서 이런 데서 돈 아끼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면서 저는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 500기가로 갔습니다. 성능은 요게 짱이에요. 970이 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기 하도 맨날 해가지고 입 아파 죽겠어. 그리고 케이스는 이볼브라는 거를 골라주셨는데 이런 느낌이 되게 좋으셨대요.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골라주셨던 건 요 케이스예요. 요런 느낌, 통짜 쇠, 그리고 묵직하고 LED 없고 그런 느낌을 원하셨는데 요거 생각보다 조립을 해봤더니 안 이뻤다.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를 보는 것도 어떻겠냐 해서 뭐 3RC스도 봤다가 뭐 요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하다가 갑자기 퍼뜩 생각난 케이스가 요겁니다. 심플하고 깔끔하고 블랙한 제품에는 NZXT만한 케이스가 없어요. 뭐 500번대가 아니고 700번대라서 큼지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3열 순행 쿨러까지 가능한 케이스 크기, 그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쿨러가 크라켄 순행 쿨러에 들어가는 그 2만원짜리 쿨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에 3개 그리고 뒷단에 하나 총 4개가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상단에 3개 추가로 달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블랙에 깔끔하고 매트한 제품이에요. 봐봐요. 어때요? RGB 안 들어갔다가 치면은 엄청 블랙블랙하고 옆모습 깔끔하죠? 전면 한번 볼래요? 이게 전면이야. 이게 전면이야. 그냥 검정하죠? 전면이에요, 이게. 봐봐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이거 보시더니 콜! 그래서 저도 콜! 그래서 케이스는 NZXT H710으로 교체가 됐고요. 이볼브에서 파워는 에너맥스 해가지고서 이렇게 850W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시소닉으로 갑시다 해서 시소닉으로 갔고요. 들어간 거는 850FX 이걸로 들어갔고요. 추가 쿨러는 크라켄 X7이라는 3열 순행 쿨러가 들어갔습니다. 상단에 3열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500 같은 경우는 상단에 지금 2열까지 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H700부터는 이게 H500번대, 이게 700번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500번대는 상단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700번대는 2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240mm, 280mm, 360mm의 순행 쿨러가 장착이 됩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3열 순행 쿨러 위로 박아서 이 케이스와 똑같은 쿨러를 가지고 있는 거를 3개가 들어가고요. 전면에 3개가 기본 쿨러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다 하나, 그러면 총 7개의 쿨러가 장착이 깔끔하게 되고요. 블랙한 느낌 아주 좋죠. 그렇게 해서 순행은 3열 쿨러 크라켄으로 들어갔고요.
이 곰소멀 이걸로 바꾸면 뭐가 더 좋나요? 라고 하셔가지고 예, 온도 더 떨어져요. 좋아요. 최소한 기본 소멀보다는 좋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곰소멀도 하나 구입을 하셨고요. 물론 요걸로 진행을 같이 할 거예요. 조립을 할 때 곰소멀 같이 진행됐고요. 실제로 곰소멀로 작업을 하면은 온도가 진짜 많이 떨어지면 2, 3도까지도 차이 나는 걸 봤고요. 제가 그래픽카드 뜯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썸을 닦아가지고 곰소멀을 발라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또 온도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곰썸을 괜찮습니다. 이걸로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240Hz 모니터를 벤큐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 없느냐 라고 하셔가지고 벤큐 거가 대략 가격이 69만 원이거든요. 69만 원 살 바엔 요거 갑시다. 요거의 장점 240Hz 27인치 빠른 응답 속도 다 좋은데 단점은 이 밑에 받침대가 좀 없어 보인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받침대 없어 보이는 거 외에는 나머지 성능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좋다 라고 했더니 하시길래 참고로 이거 2개 살 돈이면은 벤큐 하나 삽니다 했더니 바로 고르셨어요. 이거 가격이 240Hz인데 35만 원이잖아요. 벤큐가 69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봐봐요. 응답 속도 말고 최대 주사율 240Hz로 화면 크기는 27인치 화면은 벤큐 보여요. 벤큐 XL2740 69만 원. 지금 이 LG전자 거는 베젤도 넓고 색감도 애매하고 LG전자 거는 맨 처음에 봤다가 좀 패스를 시켰고 그 다음에 뭐 에이수스 거를 봤는데 에이수스 거는 24인치더라고. 그래서 패스를 시켰고 요로제로 보다 보니까 한성 컴퓨터 요 제품이 가격, 성능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 요걸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총 견적 400 기준으로 나왔고 모니터 240Hz 사용하시면서 게임도 최대한으로 뽑으면서 굉장히 좋은 거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깔끔하게 401만 8천 원 들어갔고요. 조립비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인 거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라이젠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900KF 대신에 3700X나 3800X로 교체하시고요. Z390 대신에 X570급에서 20만 원대로 고르시면 되고, 게이밍 엣지 또는 게이밍 플러스 그렇게 가시면 충분히 다 호환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곰서멀은 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00만 원 기준으로 240Hz 모니터 포함해서 아주 고사양 한번 맞춰봤고요. 지금 이 견적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www.jogun.com 또는 이쪽에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컴퓨터 구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뿅!